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1부 진행의 이수연, 조지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옷 컨셉을 음봉과 양봉으로 맞춰봤습니다. 저는 하늘색을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의 하락을 지켜드리기 위한 컨셉을 잡겠고, 우리 네. 주은 앵커님은 어떠세요? 저는 시장이 좀 더 상승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원의 의미로 핑크색으로 입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하락과 상승을 오가면서 등락이 참 심했던 하루였는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지킬 수 있는 전략들 가득 담아드릴 테니까 1부, 2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정재훈 위원님부터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도 피곤하신가 봐요. 죽겠어요, 졸려서. 그리고 참고로 전 음봉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자리를 바꿔야 될까 봐요. 바꿔주세요. 아유, 제가 양봉. 싫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둘 다 핑크색으로 맞춰 입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거부당해서 슬프긴 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새벽에 또 배터리데이에 대한 그 생중계를 또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한 이슈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역시. 괜히 봤다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테슬라 배터리데이 포함해서 오늘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박원자 위원님과도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재훈 위원님보다 훨씬 지금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화이팅 하실 거죠? 예, 누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이팅 넘치게 인사까지 받아봤으니까 일부 네.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에 정말 우수수 떨어졌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위원님? 승질 내면서 봤어요. 네. 승질이 나더라고요. 밤은 새갖고 예민해 있는데 네. 2차 전지 섹터 막 밀려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짜증은 겁나게 나는데 또 5G가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버텨주겠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배신을 당하고 아이고.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매수에 대한 강도,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의 매수 강도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61선에 대한 지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계속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가 뭐 빠져야 뭐 2070, 60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이 특히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고 있고 오늘 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한 느낌들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좀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종목에 있어서는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해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고 많이 올라있는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주의할 점들 여러분들 혼자 챙기기 힘드실 테니까 장중에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박원자 위원님한테도 시장 이야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었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죠. 네. 제가 굉장히 강세장 분위기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강세장 분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세장 중에서도 물결이 좀 바뀌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 같아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난번에 3월 달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3번의 조정이 있었어요. 6월 달에 한 번, 네. 절호의 매수 기회였죠. 8월 달에 한 번 또 있었어요. 역시 절호의 매수 기회였고, 이번에 3번째예요. 주식시장에서 3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3번째 조정인데 여태까지 10% 조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먼저도 6%대에 다 맞췄는데 이번에 어쩌면 10% 조정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기준으로 아마 800 초반대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갈까요? 보면은 10% 조정을 받는다면은 한 2,200대 뭐 이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수는 사실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시장을 버텨온 거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었죠. 개인 투자자 자금이 예탁금이 정체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 유동성이 정체되고 신용도 증권사가 신용 한도 때문에 더 이상 신용을 주지 않는 증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미국의 기술주가 상당히 노이즈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마지막 결정적인 건 이제 양도세 문제인데 네. 이 양도세가 작년에 좀 10억으로 다운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를 일으켰는데 올해 아직도 3억 확정 발표한 이후에 10억으로 할지 3억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안 내줬어요. 연휴를 앞두고 회피 심리가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에 제가 주도주가 좀 이상해요 보면서 주도주라는 거는 여간에서는 추세 이탈을 잘 안 하는데 121선을 이탈한 주도주가 나옵니다. 네. 주도주 치고는 상당히 드문 경우예요. 주도주는 대개 기간 조정을 하면서 120일 이탈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지금은 섹터를 그렇게 통상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죠. 성장 쪽에 이름 있는 아주 내가 익숙한 기업에 친숙해져서 그냥 매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좀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비쌌었나 하는 종목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숫자 나오는 섹터는 아마 IT 쪽이 가장 편할 거고요. 그렇게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큰 욕심보다는 오래 번 거를 좀 지켜야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큰 장이 설 확률이 많아요. 연말에 관리 잘못해서 잘못 휩쓸려 내려가면 내년 시장까지는 영향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꼼꼼하게 포트를 살피면서 점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박원자 위원님께서 정말 이 강세장은 강세장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흐름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부분을 좀 예민하게 쫓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욱더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박원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여쭤보시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장 정리 두 분 위원께 들어봤으니까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입니다. 추석상 차리기. 올해 최장 장마 쇼크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이 오르면서 4인 가족의 추석상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30만 5,171원입니다. 너무 부담되는 비용인데요. 일주일이지만 혹시 올 추석상에 차릴 수 있는 비용을 주식으로 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내내 추석상 차리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추석에 가장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추석 음식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위원님? 없어요. 고기도? 고기. 그러니까 고기 고기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원래 드시는 고기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돼고기 빼고. 아, 네. 딱 그때 좋아하시거든요. 네. 왜 그러세요, 누나?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이제 추석에 또 고깃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싸니까 고깃값 좀 벌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종목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그거 보려고 들어갔다가 더 물린다니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면은 근데 왜 네. 자꾸만 일주일 이내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투자 관점으로 내년 투자 관점 추석상까지.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저희 누나가 있어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저 말고. 네. 네. 친누나가. 네. 네. 친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저 원래 5천만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저는 열심히 모아갖고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얼마예요? 뭐가 얼마죠? 5천만 원, 2천만, 7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연락도 안 하고 있던 저쪽 먼 이모가 주식을 한 2억 2천 정도 들고 2억 5천 정도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대주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안 채권 가지고는. 아닌가요? 들어가요, 그게. 이런 지라 같은 악법이 어딨냐고요. 내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누나 주식을 5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럼 7천만 원에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있던 그 이모가 2억 3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게 3억 대주주 과세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엮이는 게. 그 이런 법이 어딨냐고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법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한다? 나 주식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분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정부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지금 4분기 시장은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청와대 민원 그거 많이 올려왔더라고요. 그거 꼭 참여하셔가지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 드릴 테니까 정직한 방송 서울경제TV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PR을. 꼭 신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추석 상차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게 단기 성향이 아니라서 내년 추석일 수도 있고요. 내후년 아. 추석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30만 원을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3억 들어가서 1% 먹고 나오면 네, 되는 그래도 건가요? 되고. 애초에 3억이 있는 게 3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3억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게 말씀드릴 종목은요. 사실 이게 내년도를 대비하는 뭐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 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삼성의 설비 투자 수혜주예요. 삼성의 설비 투자 수혜주인데 이게 또 웃긴 게 과연 얘가 삼성뿐일까? 라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LG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키포인트는 내년 1분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LG 같은 경우 설비 투자를 내년도 1분기 때 진행을 하거든요.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1분기 때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1분기 때에 수주 발주되는 것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올해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예요. 올해 3분기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거고 연 기준으로 올해 최고 실적 20년도 분기 기준으로 이번 분기 최고 실적 발표를 할 거고 연 기준으로도 올해 최고 실적 나올 거고 내년도엔 갱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럼 사야 돼. 사야 되는데 이놈의 양도세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원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올라가려면. 그리고 이 기업이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신규 사업 진출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에 대한 상장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따져본다라면 실적 좋고 모멘텀이 있고 어떤 재료와 이슈 부분들이 좀 충분하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새롭게 좀 시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주가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주가는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년대 3분기 최고 실적을 예상하는 이 종목이 과연 어떤 걸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종목이 어떤 건지는 잠시 뒤 2부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정보 관련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원자 위원님의 종목도 여쭤봐야겠죠. 힌트를 드릴 텐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좀 고향이나 다른 데 내려가실 의향 있으세요? 아니, 우리는 안 내려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안 가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요새 이제 뭐 그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동하지 말자고. 이게 아직 팬데믹이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경각심을 갖고 좀 같이 사회운동에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추석상뿐만 아니라 연휴를 네. 좀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네. 종목 어떤 걸까요? 힌트가? 제가 IT를 갖고 오고 싶다 그랬는데 2주 계속 방어적으로 봤죠. 네, 미루셨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어주 위주로 던졌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좀 만만한 가격대에 들어와서 역시 IT주를 갖고 왔습니다. IT주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 꽤 많습니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정 의원님 갖고 온 종목도 대단히 좋은 종목인데 네. 정 의원님 갖고 온 종목만큼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두 분이서는 종목명을 서로 공개하셨군요. 아니, 공개 안 하는데 뭐 대충 보면 알아요. 아. 뭔 기업인지 대충 보면 알고 네. 우리는 그냥 반도체 장비죠. 아주 알고 쉽게. 그러면 반도체가 내년에 꽤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후공정이 좋아질 텐데 네. 뭐 필수 장비가 있어요. 필수 장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크러버와 칠러라는 장비는 뭐 필수적이고 자꾸 이제 극한 환경에 미세 공정이 정교해지고 적층이 쌓이면은 굉장히 챈번의 환경이 극한 환경이 돼요. 그러면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유해가스를 빼주는 걸 스크러버라고 네. 하는데 어렵지만 네. 그런 장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온도를 좀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칠러라고 합니다. 그런 장비를 대응하는 거고 국내에는 뭐 이렇게 취급하는 장비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 회사는 주로 내수에 치중하는 반면 오늘 갖고 온 이 기업은 좀 해외 쪽에 대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벤더가 두루두루 돼 있고 대만 쪽에도 있고 중국 쪽에도 돼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시련을 많이 봤죠. 그렇지만 뭐 중국이 반도체 공정을 포기할 리는 없고 여전히 아마 중국은 반도체 공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숫자죠. 숫자가 잘 나와요. 많이 쌉니다. 그래서 상차림값 정도는 뭐 그냥 이번 주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번 뭐 추석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번 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IT는 내년을 보는 거예요. 하반기 내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끌고 가면 좋을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자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종목 힌트,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이제 2가지밖에 없다. 요 장비를 관련된 두 회사밖에 두 없다. 회사밖에 국내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빠르게 기업명을 아실 수도 알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힌트들 드렸으니까 어떤 종목일지 2부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새벽 5시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열렸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했던 만큼 그 기대를 또 충족시켜주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앨런 머스크 CEO가 배터리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 반도체보다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하기는 했는데 뭐 반도체가 배터리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3년이 걸리고 자율주행 역시 3년이 걸린다.
이런 언급이 좀 더해지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앨런 머스크의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말빨이죠. 말빨이다. 괜히 네. 말할 게 말은 없으니까. 정말 잘해요. 어. 이게 봤는데 이게 제가 괜히 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네, 오늘 또 새벽에- 피곤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원래 볼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는 볼 생각이 없었고 네. 제가 아침에 오픈맨 원고를 쓰려면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쓰려고 이렇게 딱 해서 서울경제 유튜브를 한번 볼까 해서 이렇게 딱 틀었어요. 했더니 유튜브에 접속을 했더니 생중계 거기 생중계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눌러볼 수가 없어서 눌렀더니 직업병이세요, 직업병. 친절하게 또 이게 동시통역 해갖고서 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좋아졌네요. 그래서 봤어요 이렇게 멍하니. 네. 근데 봤더니 뭐 이상한 얘기는 안 하고 뭐 주주총회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고 이게 원고를 좀 쓰다가 네. 봤는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졸린 상태고 이제. 그게 봤더니 나중에 뭐 예상했던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네. 배터리의 수요 나중에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쪽 저 화면에서 나오지만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딱 얘기하고서 뭐 하면 박수를 치는 대신에 빵빵빵거리면서 네, 막 테슬라의 그걸, 경적을 울리면서. 경적을 울리면서 막 호응을 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까지 좋아요. 어. 댓글창에는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간대로 얼마가 올라갑니다. 아주 실시간으로 막 거의 중계를 다 해주더라고요. 네.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어찌됐든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한 달 뒤에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뭐 획기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뭔가 뭐 신기술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고점을 시초가를 고점으로 좀 밀려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지금 보면 너무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 시장 자체가. 보면 네. LG화학의 배터리를 이미 더 쓸 것이다라는 것들도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면 더 쓰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오히려 이게 더 호재성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예 예상을 반대로 했던 거죠. 인터뷰가 나오고 테슬라데이 그 배터리데이 함으로 인해서 재료가 소진이 됐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시장까지 뒤숭숭한 그런 모습들을 네. 보이니까 오히려 차익 매물은 더 쏟아져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좀 꼬여주는 대부분 다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오늘 네. 기관 쪽에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관 쪽에서는 이 부분들을 차익 실현에 대한 기회로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나 2차 전지 관련주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재료가 소진돼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참 많이 미끄러졌는데 그 와중에 또 자율주행 관련주는 굉장히 잘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의 배터리 이런 관련해서 획기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오늘 글로벌 증시에 좀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의 배터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하자면 싸게 더 많이 만들어라.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만들겠다. 배터리 사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결국엔 쥐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배터리 이 데이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사항들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도앵커가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헤게모니를 주겠다.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차 전지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2차 전지는 누가 뭐라 해도 테슬라가 촉발을 시켰어요. 테슬라가 촉발시킨 원인은 그 누구도 전기차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예상을 안 했습니다. 내연기관은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페러티를 맞출 줄 몰랐어요. 프라이스 페러티라 그러죠.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오늘 테슬라 대회에서 얘기한 것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테슬라가 추구하는 2차 전지 방향과 비테슬라 진영하고 추구하는 2차 전지 방향은 전혀 틀립니다. 테슬라 진영에서 추구하는 거는 공정 효율이에요.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공정에 굉장히 자신 있어 합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저급한 기술을 싸게 공급을 해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를 치고 나간 거는 원통형 배터리가 우리 도앵커가 얘기한 네. 헤게모니를 주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추구하는 각형이나 파우치형은 자동차 메이커가 헤게모니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력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배터리 회사, 셀 회사밖에는 못하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누구나 제작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으로 보이는 하이니켈, 이 원통형 배터리 똑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공정을 줄여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를 차바닥에 6,000개, 8,000개를 깐다는 생각이 천재적인 생각이었고 네. 최초에는 그거를 캡슐레이 릴레이 같은 여러 공정이 있는데 이걸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가장 강력한 특허를 갖고 있는 게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고 이것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만 특허를 냈습니다. 나머지 특허는 다 오픈 소스로 내놓고 자 이번에 내놓은 건 자꾸 원통형을 키운다래요. 각을 점점 키웁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렇게 밀도를 높이겠다는 얘기고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인산철, 중국에서 얘기하는 LFP를 써요. 그러면 이 단가가 리튬 3원기 배터리보다 한 40% 단가가 쌉니다. 효율만 나온다면. 근데 그 효율을 배터리를 키우고 캡슐레이를 지우고 BMS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비테슬라 진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테슬라밖에 못해요. 네. 비테슬라 진영은 굉장히 효율 극대화, 다시 하이니켈계와 음극재, 실리콘, 첨가물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술로는 실리콘 5% 이상 첨가해가지고는 덴틀라이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데이에서 촉발한 거는 또다시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년 있다가 가격을 56% 낮추겠다 그랬어요. 과연 비테슬라 진영의 배터리 회사가 이익을 내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겠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계속 가격을 낮추기만 하면 언제 이익을 먹습니까? 설비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설비 투자는 리스크입니다.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못 낸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업의 성장과 그 기업의 이익 사이클하고는 미스매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LCD처럼 사양 산업화돼서 장비를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반도체처럼 과점을 형성해서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터리 회사는 지금 반도체형으로 나갈지 LCD형으로 나갈지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이게 양도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제가 뭐 차트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 오늘 2차 전지 차트들을 보면 굉장히 장대봉이 큽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LG화학이나 이런 봉들을 보고 그동안 주도했었던 상신 EDP나 이런 거 보면 기존의 봉을 다 잡아먹었어요. M 플러스 이런 것도 어제 봉 다 잡아먹었고 네.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았던 흐름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 얘기는 주식은 항상 작용 반작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올릴 때는 굉장히 힘들게 끌어올려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그냥 로켓 타고 한 방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진 주가를 올리려면 다시 일개미가 엄청 힘들게 또 올려야 돼요. 네. 이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밸류를 한번 스스로들 다 해보세요. 이 밸류가 3년 후의 밸류, 5년 후의 밸류를 한번 땡겨서 지금 주가에 위치하고 어떤지. 주식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성장이 모든 걸 커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장이나 이익에 대해서 아주 요만큼의 틈새가 생기면 시장은 의외로 그 하나의 틈으로 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고 이게 이제 어차피 연휴 전에 뭐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장이. 네. 연휴 지나서 양도세 문제와 맞물려서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갈지를 보면서
제가 한 20% 정도 현금은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결국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비중 조절, 네. 종목 분산, 분할 매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올해 농사 잘 지으셨는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테슬라와 비테슬라의 이 대결 구도에 따라서 향후 뭐 2년 안에, 빠르면 2년 안에 배터리 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시장에 예민하게 바뀌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포트 구성하시는데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 테슬라에 관련해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 코로나 우려에도 기술주가 강세, 향후 전망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렇죠.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꾸만 기술주가 너무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좀 조정을 받아야지 좀 안전하게 타고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터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깜짝 놀랐잖아요. 제 말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아, 집중하고 있었죠.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네. 이제 기술주가 좀 올랐잖아요, 많이. 네. 근데 이게 기술주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네. 뭐 테슬라는 좀 많이 빠졌고 애플도 최근 들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그냥 순환매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언택트에 대한 얘기, 코로나로 이 하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세상이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뭐 조금 더 이어질지, 이 부분들은 사실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거에 이제 최근에 좀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게 뭐 IT 버블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2000년도 때의 IT 버블 때를 좀 보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IT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꺾이게 되는 시점이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버티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이 떨어지는 중도 탈락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생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추이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는 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뭐 경제 폐쇄에 대한 얘기들도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들 종목군들이 그냥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해외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한번 추이는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 매출에 대한 이 부분들의 정점을 찍거나 혹은 영업이익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올라간 폭이 컸던 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좀 클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폭이 클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들이 투자 시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올라왔던 그런 언택트 관련주, 기술주들 실적 체크해 보시는 거 참 좋겠고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미국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미 대선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미 대선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와 더불어서 나스닥 시장에 대한 위원님 생각 궁금하네요. 오늘 더 앵커가 예리해요. 아, 그래요? 저 좀 성장했나요? 그림위에서? 기술주는 네. 미 대선하고 아주 직결입니다. 네.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하느냐 공화당이 재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주가 좀 방향타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후보는 독과점 문제, 사실은 기술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2000년 IT 버블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게 2000년 IT 때는 기본적으로 ROE나 뭐 EPS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뉴 밀레니엄의 버블이었고 지금 기술주는 틀립니다. 지금 기술주는 시장 지배력을 계속 공고히 하고 있고 수익을 다 남의 수익을 다 갖다 먹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남의 수익을
플랫폼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는 게 플랫폼 기업은 잘 나가는데 나머지 회사는 다 죽어요. 네. 결국 가장 중요한 양극화의 문제의 촉발점이고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좋은 일자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마가레트의 고용을 많이 하는데 대개 거기서 고용하는 그 근로자들은 중저가 근로자예요. 자리 지키는 근로자. 네. 아니면 탑 엔지니어. 아주 극단적이고 중간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들고 나오는 게 항상 독과점 금지법을 미국은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글로벌리로 이게 플랫폼 지배력을 갖다 보니까 요새 틱톡 갖고 막 싸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구글, 애플을 건드리면은 글로벌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그 고민 때문에 못 건드리는데 바이든 후보는 어쩌면 건드릴 것도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그 시가총액 가중 평균의 지수 산정법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네. 뭐냐면 시가총액이 큰 놈이 많이 올라가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삼성처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수형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를 올린 이유의 주된 요인이 대개 이제 경영진들이 단기 이 사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되니까 단기 경영 실적에 굉장히 연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주가를 가장 올리기 쉬운 방법이 자사주 매입이에요. 네. 그래서 이익 난 걸 그대로 다 자사주 매입에 썼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요, 기업에. 사실 좀 아이러니인데 그리고 소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ROE가 오르니까 EPS 증여시켜서 오르는데 기업은 돈 번 거를 다 자기 주식 사서 소각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회의감도 좀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제 기술주 파문이 몇 개 있었죠. 사기 사건, 니콜라. 네. 그다음에 또 잘 아는 나녹스. 네. 이거 좀 나녹스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응을 해서 미국 나스닥도 지금 3월 이후에 가장 예리한 조정을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안에서 3일 내에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물이 조금 보합 수준에서 올라오는데 전혀 다른 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뭔지 모르지만 물결이 조금씩. 살짝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하면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요새 탄력이 좋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보복 소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는 이런 걸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민한 물결 속에서 다음에 물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3월 이후에 거침없이 질주해 왔던 물결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일단락된 거 아니야? 그럼 다음 물결이 뭐지? 이게 아마 한 2, 3주 내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관망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켜봐야 돼요. 시장은 내가 짐작하고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인되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내 시장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다가 강박거래에서 마무리가 될 때 많은 분들이 좀 총알이 없어서 이럴 때 추격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예민하게 파도의 물결이 바뀔 때는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박원재 위원님께서 다시 거듭 강조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말씀 들어봤고 다음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텔과 AMD가 화웨이의 납품을 허용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활로 뚫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되게 웃긴 게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제지를 해놓고서 인텔과 AMD는 거래를 재개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만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정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국 우선주의예요. 맞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사람들, 내 기업들 그걸 먼저 우선주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그런 기업들 속에서 그나마 화웨이 쪽에 이게 좀 풀어줘도 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이렇게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좀 제한적이에요. 풀어준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선택되어진 그런 부분들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수출 허가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화웨이 쪽에 있어서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과연 이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 알 것 같아요.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미국 쪽에 공장을 더 크게 짓고 일자리 창출하고 뭐 그런 부분들 아마 삼성 쪽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떤 대가를 좀 바라지 않을까? 트럼프 성향상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 쉽게 해결을 해주거나 뭐 그럴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네. 결국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될 수 있을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판을 좀 하겠죠, 계산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어떤 게 유리할까, 만약에 얘네들이 허용을 해준다면 나는 무엇을 취해야 될까,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낙에 변동이 심한 그런 대통령이고 또 사업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들의 정부에 좀 유리한 쪽으로 항상 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나 강도가 어떻게 좀 높아질지 적어질지 관망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러나 저러나 관계 없을걸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반도체는 독과점이에요. 그러니까요. 화웨이가 안 사면 뭐 누구죠? 뭐 비포가 사든 뭐 다른 거기 나라, 네.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비보가 사든지.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누군가 뭐 삼성 하이닉스 말고는 살 데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화웨이가 사거나 말거나 관계도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폰은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결국 포기한다면 삼성의 수혜를 입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어차피 중국 업체가 가져가겠지만 북미는 뭐 화웨이가 침투 못했고 유럽은 침투를 많이 했거든요. 네. 유럽 시장은 삼성의 수혜를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뭐 신경 쓸 이슈가 아닙니다. 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관계없어요. 알겠습니다. 핸드폰, 휴대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아마 휴대폰은 뭐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마트 부품까지 갈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도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또 삼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 지켜봐야겠죠. 항공 실적 디커플링 한 분기만의 끝, 하반기에 드리워진 그림자라는 설명입니다. 사실 항공주들이 참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섹터 중에 하나로 그렇죠.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한 분기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좋지 않게 봐요. 좋지 않게 보세요. 단답 금지.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피해를 봤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유난히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가 여행 쪽이라든가 이 항공 쪽 이런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항공주들의 실적은 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나마 한국 기업들, 한국에 있는 이 항공사들은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발빠르게 좀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화물을 활용하면서 그걸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주가도 마찬가지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면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다시 치고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뭐 사그라들지는 않잖아요. 한국처럼 방역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네. K-방역 좋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찌됐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폐쇄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게 되면 항공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들은 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 좀 잦아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되는데 백신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백신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그런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끝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딱 나와줘야 돼요. 그 나와주는 부분들이 치료제 혹은 백신에 있어서 딱 나와주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화물에 대한 수요가 또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항공사들이 좀 너무 힘드니까 이제 화물 쪽으로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수요가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항공업계가 좀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물 수요도 부진한다면 앞으로 더 항공사들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박원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항공업은 어렵겠죠. 그게 좋았으면은 현산에서 왜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항공업은 이게 과거로 돌아가려면 오래 걸릴 거고요.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은행에서 총대 메고 아마 상당 기간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뭐 저는 항공업을 지금 따로 크게 분석을 안 해서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 한 가지만 네.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뽑힌다면 대선에 네. 투표를 이제 뽑힌다면 이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고요. 관계가 없습니까? 백신하고 치료제죠. 백신하고 치료제 쪽으로. 백신하고 치료제를 이게 상징적이에요. 백신하고 치료제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최소 2년이 걸려요. 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치사율이 1%잖아요. 네. 교통사고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훨씬 높죠.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 이 바이러스는 그냥 우리가 갖고 사는 건데 네.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위축돼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굶어 죽잖아요. 네.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백신 나왔다고 그냥 접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뭘 하느냐 하면 그냥 경제활동 하라는 거거든요. 아마 아까 제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얘기했잖아요. 네. 이 심리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언택해 보니까 적응이 돼서 혼자 맞아요.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나쁘지 썰 않다. 하나. 네. 두 번째는 그럴 리가 있나 이제 밀렸던 게 폭발적 수요가 나와서 아주 뭐 풀어주면 또 난리가 날 것이라는 썰 두 가지가 있는데 글쎄 어느 쪽으로 갈지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 동향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원재 의원님 제약바이오주 늘 이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신풍 사태도 있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설거지하지 말라고. 네. 제약바이오 치료제 백신은 네. 유노텍스 오리예요. 그 먼저 나온 놈이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 뒤따라가서 깨지죠. 기대감을 올랐던 주가는 걔가 판매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대로 원위치 될 거예요. 좀 알고 싶네요. 제발 어떤 회사가 제약 백신 개발에 가장 국내에는 먼저 딱 할지. 두 회사가 있죠. 어딘가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건 바이러스는 이게 RNA 변형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 연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회사랄지 줄기세포 회사랄지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왜 적응증 드는 거 덱타메사존이니 뭐 렘데시빌 이런 거는 네.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에 바이러스 치료하던 거를 맞춰보니까 좀 효과가 있는 증상이 거. 나오네. 네. 그래서 이거 써보세요 하고 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띄웠다? 대단히 조심해야죠. 이게 투자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잘 스크린을 해야 돼요. 좀 겁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정재훈 의원님한테도 좀 여쭐게요. 네, 어떻게 하실 보세요? 말씀이 있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없으시다고 했는데. 제약바이오 저희는 사실 다 팔았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투자했던 게 바이넥스였었어요. 바이넥스. 맞아요. 굉장히 잘 네, 갔잖아요. 바이넥스 다 팔았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주가 흐름들인데 제일약품 같은 거
참 상당히 좀 비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나마 좀 제가 인정해주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재료와 이슈만 가지고 좀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이 좀 대부분인 상황이라 저는 이런 종목군들을 사실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항상 얘네들이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 뭐 신풍제약 같은 거, 제일제약이 아니라 신풍제약 같은 거는 네. 저는 이거는 폭탄 돌리기 하다가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항상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자사주 매각이나 네.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결론은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답이다.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우리 두 위원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1부는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